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꼽으면서 관련 현안을 추진하는 충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 무산 이후 연일 책임 공방만 남았습니다. 심의보 윤건영 두 후보의 양자 단일화는 진행 중입니다. 음성군수 후보들이 TV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일자라는 유능한 후보, 힘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천가에 폐기물 수십 톤이 버려졌는데 신고를 받은 관할구청이 넉 달째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충북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갈등 해소, 경제 활성화, 일자리 등 다양한 기대가 새 정부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 동력으로 과학과 기술을 꼽으면서 관련 현안을 추진하는 충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내걸고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도약이었습니다.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동력으로 과학과 기술을 제시해 방사강 가속기 등 충북의 전략과도 맥을 같이 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TV로 취임식을 지켜본 주민들은 다양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심화된 갈등의 해소를 과제로 꼽았고 국민 화합이 돼갖고 또 다시 과거처럼 또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함도 묻어났습니다. 경제가 좋아졌어. 일자리가 조금 많아져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대선에서 5.5%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견인한 충북인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특히 서승우 전 부지사가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으로 발탁돼 요직에 포진한 것이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지원군이 중앙의 핵심 자리에 가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등 충북이 요구한 현안 대부분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시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꾸려질 충북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예산 확보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충북 출신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기획위원장을 맡고 만찬주로 영동 와인이 선정되는 등 충북을 알리는 기회도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아 충북도지사 후보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는 모든 선거 일정을 뒤로하고 서울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 경남 양산 사저까지 귀향길에 동행했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문 전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예비후보는 당선인 특별고문 자격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윤 대통령 당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라며 청와대가 활짝 열리고 나라가 정상화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 무산 이후 연일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공방만 남았습니다. 윤건영 후보가 김진균 후보를, 다시 김진균 후보가 심의보 후보를 협상 결렬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연일 난타전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 협상 결렬의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심의보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오전 협상에서 자신이 분리한 3자 여론조사까지 수용해 거의 합의에 다다랐는데 사전 홍보 등 세부 방안에서 심의보 후보 측이 돌연 말을 받고 협상이 결렬된 게 문제의 시작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에 합의한 그 안을 받겠다고 전화를 하면 끝나는 것을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갈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렬 이후 상대 측이 새 협상안을 제시하니까 자체 논의 때문에 오후 협상에 연락이 늦어진 건데 1시간여 만에 일방 결렬을 선언한 건 오히려 두 후보 측이라며 전날 혼자 3자 단일화 무산을 선언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 윤건영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단일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3자 단일화를 전제로 한 마지막 3차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균, 윤건영, 양자 갈등의 거리를 유지하던 심의보 후보도 책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재협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오후 협상 불참으로 추가 논의를 중단시킨 주체가 누굴 탓하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깼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고 오히려 오지 않은 그들, 더군다나 제안을 하지 않았던 김진균 후보의 잘못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밤 3자 단일화를 전제로 한 마지막 3차 토론은 날선 감정만 드러낸 채 끝났고 토론에 왜 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한 끝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3자 단일화 무산에 대비해 13일 후보 등록 마감까지 끝내겠다던 심의보 윤건영, 양자 단일화 절차만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음성군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병욱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가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과 도전자의 대결,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토론 시간 내내 공수를 이어갔습니다. 구자평 후보는 조 후보의 각 마을 1억 원 지원을, 송나라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오롱한 것처럼 이장님들과 군민들을 속이는 조사모사 술수 공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음성형 뉴딜 정책으로 조병욱 후보는 구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유치 공약을 꼬집었습니다. 육사는 논산 계룡에서 국방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포함돼서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이것이 논산으로다가 인수위에서 결정된 것은 지난 4년간 우리 조병욱 군수님 재임 시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가 추진 중인 2030 인구 15만 음성시 승격 실현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 생각은 달랐고, 고용 인력의 역의 유출을 막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서 2030년까지 3만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에 현재 있는 공동주택보다도 더 많은 공동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말씀인데 100%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구 후보가 제시한 충북도청 이전 공약의 실현성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도청이 지금 현재 제2청사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도청 이전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특례시가 안 되면 도청 이전을 영원히 금기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편 구 후보는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을 여당 협조로 이뤄낼 수 있다고 자신했고, 조 후보도 재도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미래 전략으로 조병욱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소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구자평 후보는 식품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서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단수공천 번복 이후 경선에서 탈락한 류한우 단양군수가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류한우 군수 측은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경선 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며 류 군수를 비롯한 책임당원 400여 명의 탈당 신고서를 충북도당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군수는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상대 후보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며 경선으로 전환된 뒤 탈락했습니다.
미호천으로 흐르는 청주의 한 하천에 시커먼 가루로 된 폐기물 수십 톤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천이 오염될까 봐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관할구청은 넉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의 한 하천. 하천변에 커다란 자루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곳곳이 찢어진 자루 안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시커먼 가루가 가득합니다. 산업 폐기물로 추정되는데 미호천으로 흘러가는 이 하천 주변에 이렇게 버려진 게 1톤짜리 자루로 50개를 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사이 이미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서 불과 3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폐기물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 1월. 관할구청에 수거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넉 달째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뒤로도 매달 추가로 버린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진짜 여기 찰랑찰랑했었어요. 넘치려고 했었어요, 물이. 구청에다가 수차례 건의하고 쫓아갔었어요, 구청까지. 관할구청은 투기 차량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어떤 물질인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수거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그런 차량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추경이나 이런 데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는 행정기관이 나몰라라식 태도로 시간만 끌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에서는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버린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 구성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청원군은 조만간 폐기물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시장 여야 후보 모두 대형 쇼핑몰 유치를 공약한 가운데 소상공인단체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충북 자영업비대위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등의 대규모 유통매장 입점이 자영업과 지역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오늘부터 청주 육거리 시장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충북 자영업비대위는 충북 상인연합회와 청주 성안길, 육거리 상인회, 충북 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북 지역 노동단체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 제정, 건설노동자 주유수당 지급, 성평등 일자리 창출 등의 노동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과 노동당, 진보당 도당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도 참석했습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7월 말 베트남을 시작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여행업계가 7월 말 베트남 다낭과 달랏 등을 3박 5일로 오가는 부정기편 상품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태국 방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의 국제선을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세계 노선을 우선 취항하는 항공사에는 홍보비 1억 원을 추가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 항공사는 노선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제주도에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직위는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만나 엑스포를 소개하고 이병옥 제주도 충북도민 회장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반주현 조직위 총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기농 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제주도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나들목 부근에서 8.5톤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22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국내산 유구나 젖소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2곳과 유구나 젖소를 사용하면서 식육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9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270만 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식육 종류를 거짓 표기한 2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극동대학교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 3학년 이재홍 감독이 파리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굴레로 단편 부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굴레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형사가 살인 용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친형임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2명의 등장인물이 굴레를 다루는 방식을 실험적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재용 감독은 사람마다 존재하는 굴레의 구속성, 영원성 등 여러 가지 속성을 영화적 상상력을 빌려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천군이 올 상반기 유치원 입학 축하금으로 230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247명이 신청한 가운데 관내 거주,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 230명을 선정했습니다. 진천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입학 축하금을 도입해 4년째 지급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올렸습니다. 진천군은 상반기에 신청을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시 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조기 진통이나 임신 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 같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신부로 3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의 90%가 지원됩니다. 다만 2인 이상 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